어머니,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겠어요. 사업이 이렇게 망한 것도 다 어머니가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작은 아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 채유리의 날카로운 음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 오빠 사업 자금 때문에 이 집 팔아야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여기 있으면 집값도 안 받고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특히 작은 아들 민수는 어릴 때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순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마련했었습니다. 엄마, 유리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형이랑 형수한테도 민폐 끼칠 수 없고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큰아들 민호와 큰며느리 소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어머님 모실 수 있어요. 무슨 요양원 말씀을 그렇게. 아, 형님도 참. 지금 아주버님 월급으로 어떻게 어머님까지 모셔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유리가 소영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똑같이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민수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엄마가 언제 반대했니? 오히려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다 줬잖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돈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빚이 얼마인데. 어머님, 현실을 좀 아세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견뎠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호가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어머님 앞으로 된 이 집을 팔아서 제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큰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그런 말을 어떻게. 형도 현실을 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후 빚더미에 앉은 그의 심정을 순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집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내일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작은 아들 민수의 변한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35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7살 민호와 4살 민수를 혼자 키워야 했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져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큰아들 민호는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어요. 동생 민수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어요. 반면 민수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거든요. 폐렴으로 2달간 입원한 적도 있고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순자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만 못 간다며 울먹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동네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서 민수를 학원에 보냈죠. 대학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집안 사정을 알고 있어서 대학 대신 취업을 택했지만 민수는 꼭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운 민수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하더니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걱정됐지만 아들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3천만 원을 건넸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민수도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며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죠. 그때 유리의 태도도 좋았어요. 가끔씩 비싼 선물도 사다 드리고 어머님 덕분에 남편 사업이 잘 된다며 고마워했거든요. 하지만 1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졌죠. 빚이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어요. 그러면서 유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라고 부르더니 급기야 오늘은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냈죠. 민수도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민수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큰아들 민호와 큰며느리 소영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월급쟁이지만 한 번도 어머니께 부담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달 용돈을 드리려고 했죠. 순자가 받지 않으면 소영이 몰래 냉장고에 봉투를 넣어두곤 했어요. 소영은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순자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을 해주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순자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때 옆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유리가 나누는 대화였죠. 유리야, 정말 어머님한테 집 파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 해?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은 집인데. 그러니까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집값이라도 받아야 빚을 갚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겠어? 요양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낮에 걸려온 전화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15년 만에 연락한 그 사람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까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까요? 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거기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혹시 이 만남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작은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니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골랐어요. 거실로 나오니 유리가 소파에 앉아 화려한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요? 유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감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아,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유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정말 요양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소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야, 소영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민호는 출근했고, 네, 일찍 나갔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소영이 진심 어린 걱정을 표하자 유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은 참 착하시네요. 저라면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소영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순자는 두 며느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유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순자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어젯밤에 민수 오빠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말이에요.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유리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수 오빠 빚이 3억이 넘어요. 사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고요. 이 집 팔면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로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3억이라는 말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요양원에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간병도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매주 면회 갈 테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유리의 말이 계속되자 소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동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형님은 현실을 모르시네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순자가 조용히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유리가 남편 편을 들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과거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나가려는 순자를 유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연락해보고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소영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꿈꾸며 마련했고 두 아들을 키우며 추억이 쌓인 이 집을요. 그런데 민수의 빚이 3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민수의 사업 규모로는 너무 큰 금액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자는 커피숍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니 많이 변했을 거예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커피숍 안으로 들어서자 한 사람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의 그 사람을 보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박 비서님. 아니, 순자 씨. 그 사람은 순자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과연 이 만남이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순자의 현재 상황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박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눈앞에 앉은 사람은 15년 전 자신이 비서로 일했던 대우그룹의 박정호 회장이었거든요. 순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군요. 박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지를요. 15년 전 순자는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순자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서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을 맡기려 했죠. 하지만 어린 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순자는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한 거죠. 그때 박 회장은 만류했어요. 아이들은 베이비시터를 두고 일은 계속하라고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나서. 아니에요, 순자 씨. 어머니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박 회장의 이해하는 모습에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요? 사실 최근에 우연히 순자 씨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혹시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박 회장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요. 빚도 많이 지고 집을 팔라고 하네요. 순자의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3억 정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 유리의 요구, 그리고 가족들의 변한 태도까지요. 박 회장은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아드님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수입업체라고 하던데.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아서요.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수상한 부분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사업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괜찮으세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순자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때 순자 씨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박 회장의 말에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실제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회사의 중요한 위기를 여러 번 막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민수와 유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유리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뭘 그런 소리 해? 어차피 결정할 건데 미리 알아보는 거지. 집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야 계획을 세우잖아. 그때 민호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거실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형. 사실. 민수가 말을 꺼내려 하자 유리가 먼저 나섰어요. 아주버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어머님께 집을 팔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집인데. 형,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민수의 말에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현실을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도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동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님 마음도 생각해야지. 형님은 여유로우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저희는 정말 절박하다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영이 먼저 반겼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어요. 그리고 오늘 박 회장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과연 민수의 사업 실태는 어떨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알아보겠다고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부동산에 집값 문의를 해봤어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리가 순자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확신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박 회장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민호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집을 이렇게. 형,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하고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 사업 정확히 뭐라는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수입업이요. 중국에서 물건 들여와서 파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수입하는데 3억이나 되는 빚이 생겼니?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복잡해요. 어머니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유리가 남편을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어머님,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집 처분이에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거든요. 그런데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유리야, 너는 민수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네.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지금은 빚 갚는 게 우선이잖아요. 순자는 유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박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요.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순자 씨,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문자를 보고 무언가 예감이 들었어요. 박 회장이 뭔가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누구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집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유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내일이면 늦어요. 부동산에서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부르라고 했니?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리의 말에 순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미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소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님 동의도 없이.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네요. 시간이 없다고요. 유리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야, 그럼 너희가 이 집 주인이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아니면 내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순자의 날카로운 말에 유리도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유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부르다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리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유리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유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오히려 덜 외로우실 거예요. 유리의 말에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진짜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어요. 유리에게 자신은 그저 짐이었던 거죠. 집과 돈만 있으면 되고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소영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동서, 정말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네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부동산이 온다고 했지? 네, 2시에요. 좋아. 그럼 내일 2시에 모두 거실에 모여라.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순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불안해하며 부르자 순자가 돌아봤어요. 민수야, 너도 내일까지 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라. 모든 걸 다 말이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과연 순자가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박 회장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유리가 소파에 앉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집 매매 계약서 양식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니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부동산 분이 오시니까 집 정리 좀 해두셔야겠어요. 유리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소영이 일찍 와서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소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소영아. 고맙다. 오늘 민호는 출근했는데 오후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오후에 모두 모였을 때 하자.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다시 박 회장과 만났어요. 어제와 같은 커피숍이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말씀하신 아드님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아는 업계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드님이 하신다는 수입업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수입 실적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억이라는 큰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박 회장이 서류 몇 장을 건네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모두 같은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말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아니에요. 그럼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형태의 대출은 보통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니요.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며느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집을 서둘러 팔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그 말에 순자는 어제 유리의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너무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고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도 수상했거든요. 회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박 회장이 명함 한 장을 더 건네주었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에요. 필요하시면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순자 씨. 네.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고문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박 회장의 제안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이 나이에?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자 씨의 능력과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급여도 월 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월 800만 원이면 민수의 빚을 갚는데도 도움이 될 테고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박 회장과 헤어진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의 거짓말, 유리의 속셈, 그리고 박 회장의 제안까지. 집에 도착하니 벌써 부동산 중개인이 와 있었어요. 유리가 안내하며 집 곳곳을 구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이 지역이면 시세가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유리의 눈이 번뜩였어요. 15억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네, 요즘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순자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기대에 차 있는지 보였거든요. 아, 어머님 오셨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값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15억이래요. 유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가보시죠. 네. 하지만 계약 이야기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말에 부동산 중개인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부동산 중개인이 나간 후 유리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하세요? 계약까지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유리야, 조급하게 굴지 마라.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곧 민호와 민수도 집에 왔어요. 드디어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민수야, 먼저 내 사업에 대해 정확히 말해봐라.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요.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옆에 앉은 유리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어머니,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복잡하면 천천히 설명하면 되잖아. 사업자 등록증부터 보여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순자를 바라봤어요.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박 회장에게서 받은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내 명의로 된 모든 대출 내역이야. 순자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자 민수와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수입업을 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수입 실적도 전혀 없니? 어머니, 그게. 그리고 이 대출들은 뭐지? 일주일 사이에 여러 곳에서 3억을 빌렸네. 이게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동생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유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너도 입 다물어라. 내가 얼마나 아는지 다 알고 있어. 순자의 날카로운 말에 유리가 움찔했어요. 민수야, 정직하게 말해봐라. 이 돈을 정말 어디에 썼니? 민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순자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하겠니? 그럼 내가 말해주마.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카지노 출입 기록이야. 그리고 이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고. 서류를 본 민호가 충격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야? 형,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럼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유리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사업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집을 팔라고 했니?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순자의 질문에 유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유리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걸. 그런데 너는 뭘 했니? 순자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야. 서류를 본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의 명품 구매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샤넬 가방 3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500만 원, 루이비통 지갑 100만 원. 이게 다 뭐니? 어머님, 그게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는데 너는 명품 쇼핑을 했어? 한 달에 2천만 원씩이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난 거구나. 민수가 도박으로 잃은 돈에 내가 명품으로 쓴 돈까지 합쳐져서 3억이 된 거야.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거죠. 민수야, 넌 아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걸 알고 있었지? 네. 유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둘 다 정신이 나갔구나. 한 명은 도박으로, 한 명은 명품으로 돈을 날리면서 내한테는 집을 팔라고. 그리고 너희가 노린 건 내 집뿐만이 아니지. 15억이면 민수 도박빚도 갚고 내 명품비도 갚고 그래도 남으니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님이 어떻게. 유리가 실수로 내뱉은 말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민수는 도박으로, 너는 명품으로.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그러고는 나한테 와서 현실을 보라고 했어? 그래, 다 계획이었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은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순자가 다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니? 명함을 본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우그룹 박정호 회장님이야. 내가 15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분이지. 가족들의 눈이 커졌어요. 평생 청소 일만 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대기업 비서실장이었다니요. 그리고 이분이 어제 말씀하셨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15년 전 내가 회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거든. 민수와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 너희 빚 문제 정도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유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다니?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순자의 차가운 말에 유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특히 민수,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 했고, 내가 현실을 모른다고 했어? 어머님. 민수가 말하려 하자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내가 현실을 보여줄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네, 순자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도움?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유리야, 민수야. 너희에게는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이 집에서 나가라. 네. 너희가 원했던 대로 해줄게. 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서 살 거고, 이 집은 민우한테 줄 거야. 순자의 선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도박 빚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 그리고 유리야,
너는 이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가 이런 상태로는 너도 고생만 할 테니까.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소영아. 네, 어머님. 고마웠다. 너만이 진짜 며느리였어. 순자의 말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가족들만 남았어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 순자의 선언대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유리는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유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들은 대부분 팔아야 했습니다. 15억짜리 집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사 나가는 날 유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명품 사면서 나한테는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이제 너도 현실을 맛보는 거야.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용서는 해. 하지만 도움은 안 줄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 민호와 소영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 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집인데. 소영아, 너만이 진짜 며느리였어. 이 집은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해.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박 회장의 도움으로 민수의 빚 문제도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바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자 순자가 말했어요. 먼저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유리는 명품 중독 상담을 받고 둘 다 정직하게 일해서 최소한 절반은 너희가 갚아야 해. 어머니, 싫으면 알아서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민수는 결국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유리도 명품 중독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반발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박 회장의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산 박 회장이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순자 씨 덕분에 우리 회사 효율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으셨네요. 박 회장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가치였거든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한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뵈러 올게요. 소영이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하자 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소영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희도 새 출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민호와 소영은 큰 집을 물려받았지만 더욱 검소하게 살았어요. 순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죠. 한편 민수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유리는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명품 중독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돈만 밝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명품에만 의존했던 허영심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반년 후 유리가 순자를 찾아왔어요. 예전의 화려한 명품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명품에만 빠져서 가정을 망쳤어요. 유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유리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앞으로 잘 살아라. 민수도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겠어요. 민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1년 후 순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들도 순자 씨를 많이 따르던데요. 박 회장의 말에 순자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민호와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순자가 물려준 집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이 순자를 찾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민수와 유리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더 이상 도박과 명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순자의 새 집에 모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순자의 차분한 대답에 민수는 안도했어요. 유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명품 대신 검소한 옷을 입고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유리야. 순자는 며느리들이 가져온 음식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소영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자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잘 따르도록 교육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가정에서도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진심은 통하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며 선행에는 보상이 따르고 악행에는 응징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두가 알게 되었답니다.